지금 만약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소목님 저는 이거 주식시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하시는 분들은 현금 확보하시면 되지만, 소목님 저는 그래도 한번 사볼래요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뭘 살지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낀 우려, 공포, 불확실성이 지나고 나서 조금 멀리 보면 우상향할 주식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번 조정장에 용기 내서 좀 모아볼 우량주, 마음 편한 주식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조정장이 포트폴리오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지금 만약에 잡주, 나쁘게 말하면 잡주나 테마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조금씩 줄이고 우량주나 마음 편한 걸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제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제가 판단 틀린 건 이제 잘라내고 더 우량한 쪽으로 몰고 있거든요. 만약에 당장 앞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막 금리 인상하니 못하니 오미크론이니 뭐 홍다 아저씨가 오니 뭐 할아버지가 오니 뭐 해도 지금 기관들도 말이 다 다릅니다. 제가 주말에 리포트 보면은 JP모건은 사라 그러고 사라 그랬다가 취소하고, 뭐 골드만삭스는 뭐 유가가 오른다 그랬다 떨어졌다 그런다 하루 종일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바꾸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저는 과거를 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뒤를 보거든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데 내년에 뭐가 좋을까? 2022년에 혹은 더 길게 어떤 주식이 결국은 이런 우려가 끝나고 나면 오를까 생각하는데, 일단 그래서 시총 상위 10개를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1등부터 10등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매력적인 것 같으신가요? 이번 줍줍 1순위 주식 뭐예요? 혹시 있으세요? 마소, 테슬라, 엔비디아, 마소, 저평가는 아마존, 엔비디아. 골고루 나오네요 진짜. 어도비도 있고 여긴 없지만 어도비는 이제 한 20위권 안에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지금 채팅창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떤 분이 저는 테슬라가 아무리 많이 빠져도 마음이 편해요. 저 이 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어떤 분한테는 테슬라가 완전 고위험 하이리스크 주식인데 어떤 분한테는 너무나 편안한 주식인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 너무 공감하거든요. 저는 엔비디아 주식이 아무리 고변동을 해도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거든요. 근데 제 아는 분은 엔비디아 5%만 빠져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팔라 그랬어요. 스트레스 그렇게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 편한 주식이라는 게 진짜 주관적인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남의 말 듣고 투자하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정말 자기한테 마음이 편한 주식이 정답이지 않을까. 전문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디즈니도 있으시고. 그러니까요, 빠져도 사실 근데 그 비결은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기업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으면 편안하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내년에 뭐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나 이해가 있으면 빠지면 막 더 사고 싶어서 근질근질하고, 테슬라가 도대체 뭐 하는지 관심이 없으면 빠지면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남의 말만 듣고 이제 어디서 뭐 누구한테 들었는데 테슬라 좋다더라, 뭐 시총 뭐 5배 간다더라 그러고 샀는데 이제 빠지면 짜증 나는 거죠. 그냥 이해 없이. 맞죠?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이번 조정장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한 주식으로 압축하면 어떨까? 결국 그게 답안지 아닐까요? 그래서 겸사겸사 저도 여쭤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전 정리해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주식이 뭐지? 마음 편한 주식 뭐지? 돌아오는 주에 더 폭락해도 내가 더 살 수 있는 주식이 뭐더라?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데,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8등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뭐 저도 투자 안 하고 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시총이 이제 곧 있으면 9등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요게 정말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게 페이스북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5년 시가총액 차트인데요. 페이스북, 그냥 메타인데 페이스북이라고 할게요. 헷갈리시는 분도 있으니까. 페이스북이 치열하게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랑 5위 싸움을 하다가, 시총 5위 싸움을 하다가 이번 코로나 이후로 확실하게 압승을 해버렸습니다.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셜미디어가 코로나 완전 수혜주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6위로 밀려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올해 여기 보시면 하얀색이 버크셔 해서웨이고 여기 형광색이 테슬라입니다. 2021년 초에 테슬라도 버크셔 해서웨이를 추격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스크가 먼저 갑니다 이러고, 버핏이 자네도 가는가 이러고 이제 지나갑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정체되는 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슝슝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6위도 내주고, 그리고 얼마 전, 불과 한두 달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또 치고 지나갑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멈춰있는 동안 엔비디아가, 기억나시나요? 저커버그가 메타 기업명 바꾸고 향후 10년 투자하겠다 발표하면서 제일 많이 수혜본 우량주가 엔비디아죠. 수직 상승 그냥 올라가면서 젠슨황 CEO가 형님 먼저 갑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시총이 쭉쭉 변화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그동안 잠잠했던 TSMC,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도 삼성전자죠. 반도체 생산기지 1등, 전 세계 1등이죠.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다들 TSMC 지금 노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엄청 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기 보시면 3배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여기 완전 올랐다가 올해 1년 내내 쉬는데 지금 이제 슬금슬금 반등하면서 이번 주말 아마 다음 주 기준으로 이제 워렌 버핏 버크셔에 또 넘어갈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통점 느껴지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버크셔 해서회를 밀어내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전부 다 빅테크는 기본이고 전기차라든지 소셜미디어, 반도체, 클라우드, TSMC도 결국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이제 좀 있으면 진짜 1등부터 10등까지 다 먹게 생겼습니다. 이제 JP모건 남았습니다. 이제 기술주가 아닌 주식들은. 야, 이렇게 테크주. 이제 이거 보시고 어떤 분들은 야, 완전 기술주 거품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야, 진짜 이제 이런 그 테크주의 시대구나, 기술 혁신이 엄청나게 빨라진 시대구나, 이렇게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반응은 제가 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이제 이 기술 혁명이 엄청나다는 쪽에 한 표를 걸고 싶은데, 물론 주가 단기 고평가 여부를 떠나서요, 지금 시총 순위들을 보면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래 오미크론이든 금리 인상을 떠나서 아무리 금리 인상해도 이런 기술 혁신주들이 성장하는 걸 막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이런 생각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한 주식들이 역시 괜히 시총의 1등부터 10등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공통적으로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 공통점이 결국은 클라우드입니다. 보시면 지금 시총 1, 2등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알파벳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수익화되고, 아마존도 클라우드, 이커머스, 엔비디아도 결국 주 고객이 얘네들이죠.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절반입니다. 그리고 게임,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건 아직 수익이 미미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대장, ASML 요즘 조정 좀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장비 1등 독점이고요. 그러니까 1등이 더 돈 많이 버는 승자 독식의 시대, 약간 이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1등주들이 더 주목받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조용히 TSMC 1년 쉬어가지고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반도체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다시 좀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이거든요. 마침 조정을 받았었는데 TSMC 일단, 그래서 6개월 뒤 1년 뒤를 보더라도 클라우드 반도체는 지금의 이슈들과 상관없이 돈 잘 벌고 실적과 스토리까지 받쳐주는 기업들 아닐까. 그래서 저한테는 1순위 마음 편한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조정 오면은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잡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미 엔비디아랑 AMD는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는 저는 막 추가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급등한 상황이어가지고, 소목님 저는 그냥 소액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시면 모르겠는데, 큰 금액을 지금 조금 들어가기는 단기 과열된 부분이 좀 있어서, 메타버스 테마 막 이런 게 껴가지고 조금 급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좀 아쉬우면은 지금 조용히 과열시킨 주식, 요즘 좀 조용했던 주식이 TSMC입니다. 삼전도 소외받았었는데 TSMC가 이번 주에도 기사 나온 게 반도체 생산 1위잖아요. 근데 이번에 1등 점유율이 더 높여졌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53까지 늘어났는데요. 이제 삼성하고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 더 무서워지는 시대가 맞는 것 같은데,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절반을 넘어서 이제 53.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1년 내내 쉬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좀 반도체 그동안 못 올랐던 아시아 쪽하고 요 하드웨어, 그래서 애플도 상승하는 거거든요. 애플, TSMC 여기 세트이기 때문에 요 조금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실제로 한 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반도체 생산 TSMC가 아이폰 신작 영향으로 시장 지배력을 더 키웠다. 사실상 지금 아이폰 13이 역대급 판매량이죠. 그래서 애플도 막 신고가 갔었죠. 그러면서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을 사실상 전량 공급하는 TSMC에도 호지로 적용했다. 아이폰 잘 팔리면 TSMC 뒤에서 웃는 겁니다. 완전 세트입니다, 세트.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53.1%로 지난 분기 대비 더 높아졌다. 점유율 뺏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1등이죠. 시장이 커지는데 점유율도 커진다. 이거 진짜 전무후무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 거거든요. 파일을 보통 뺏기기 마련인데, 지금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애플의 차세대 반도체 포함해서 AMD까지도 최신 고객으로 이제 엄청 비싼 반도체, 최신형 반도체 만들어주는 고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AMD, 애플 이런 알짜 우량 회사들 뒤에서 백업해주는 TSMC, 이것도 지금 보시면 1년 정도 쉬었는데 이제 이런 건 과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좀 쉬어져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럼에도 소목님 저는 이 기업 잘 모르고 마음에 안 듭니다 하시면 마음에 드는 주식이 낫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좋은 주식으로 압축하는 게 낫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안 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시 좀 장기 성장주파입니다. 장기 우량주, 그냥 단타나 사이클 타는 게 너무 어려워서 장기 성장주 안에 앞서 보여드린 빅테크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좀 보태면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이런 쪽인데, 이제 리포트들도 쭉 읽어보고 기관도 보면은 좋은데 과열이다, 좀 고민된다 이런 거고, 이제 반대로 역발상 투자 리포트 많이 나오는 게 지금이야말로 진짜 침체된 리오프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경기 민감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쪽도 이제 반반입니다. 지금 완전 싸도 너무 싸다, 이쪽은 비싸도 너무 비싸다, 단기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거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참고로 내년도 1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1월 중순부터 다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란 얘기는 거품이 낀 주식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말인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1월 중순 되면 지금 스토리만으로 올라간 주식들은 다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저평가됐던 주식들은 실적이 잘 나와주면 다시 다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중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JP모건 뭐라 그러냐면은 오미크론이 전형적인 이제 팬데믹 종식의 신호다. 저가 매수다. 물론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다 믿진 않는데 또 이런 말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 나오는 거는 슬슬 이제 독감이 된다. 마치 메르스 크리스마스 선물로 종식됐던 것처럼 이대로 가면은 코로나도 종식 선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JP모건도 뭐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러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리오프닝주가 많이 빠진 건 사실이죠. 지금 뭐 박살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지금 가정하고 내려가 있는데 이번 주에 항공주에 좋은 이슈 하나 나왔거든요. 보잉 같은 경우는 이건 엄청난 호재인데도 지금 증시가 안 좋으니까 못 오르더라고요. 이거 기사 보셨나요? 보잉이 최대 악재, 매출의 절반 혹은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잉 737 맥스 이게 사고가 나서 중국에서 정지했었는데 허용 이거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보잉 입장에서는 악재가 다 해소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잉이 만들어 놓은 재고 중에 3분의 1이 중국이 주문한 항공기입니다. 지금 쌓아놓고 못 팔고 있는 비행기가 그렇게 많은데 그거의 3분의 1 중국이 허용해 준 겁니다. 이거 팔기 시작하면 이제 실제로 보잉 실적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도 지금 뭐 오미크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이제 폭락입니다. 그냥 다 같이 덤핑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잉도 고점에서 30% 빠져 있고 아메리칸 에어를 포함한 항공주들도 기대감에 올랐다가 올해 다시 다 빠져가지고 고점 대비 36% 빠져 있고. 근데 이제 JP모건은 이제 싸도 너무 싸다. 이런 우려가 다 반영된 게 이 가격이다. 이렇게 역발상으로 단기 투자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또 일시적인 우려 때문에 배당주가 좀 빠졌거든요. 저 이제 배당주 깔아놓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주식 중에 리얼티 인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배당률이 괜찮은데 이렇게 조정이 올 때마다 저는 삽니다. 혹시 참고하시라고 넣어놨는데 리얼티 인컴이나 미국의 우량 부동산 사가지고 임대 그걸로 배당 주는 주식입니다. 월배당 주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주식인데 쇼핑몰 최대 리츠입니다. 부동산 얘도 배당률 5.7로 짱짱한데요. 지금 오미크론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락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7%, 10% 빠지고 13% 빠졌을 때 혹시 이런 거는 최악의 경우에도 배당 받으면서 버티면 되니까 혹시 또 이제 따박따박 받는 거 좋아하시는 저 같은 분이 계시면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상승할 때 안 사고 이렇게 우려 꼈을 때 분할 매수 한 번씩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대표 주식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요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전기차, 뭐 메타버스는 과열돼 있고 리오프닝은 또 너무 소외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양극화죠, 완전. 근데 이제 역발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슬슬 지금 역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은 금리 인상 수혜주인 JP모건 8.5% 빠져 있고 엑소모빌 에너지 주식도 8% 빠져 있고요. 뭐 이런 주식들이야 배당도 주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고 비자 마스터 국경 봉쇄 때문에 지금 20%씩 빠져 있고요. 디즈니 28% 빠져 있고요. 완전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네요, 디즈니 올해. 디즈니 손절했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최근에. 제 구독자분들 중에 디즈니를 놔줬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고성장주라서 이제 변동성이 원래 큽니다. 금리 인상에 아주 취약하니까 유의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는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막 30% 넘게 빠지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살려고 더 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넣어놨고 리츠 요거는 배당주인데 배당주 관점으로 그냥 요거는 저는 이제 조정 올 때마다 줍줍 합니다. 왜냐면 배당률이 4% 5% 나오는 주식들이어서 그냥 이렇게 사 모아두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항공주 크게 오를 땐 또 크게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조금 단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주식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디즈니 새로 들어가신 분도 있군요. 디즈니가 당분간 내년에도 투자 컨텐츠 돈 써야 돼가지고 조금 수익성은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 영원히 이렇게 폭락할 주식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저는 디즈니 지금 비중이 6등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사면 대주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즈니 대주주 돼서 안 됩니다. 농담이고 제 개인적인 비중에서 많이 사놔가지고 예전엔 디즈니 배당 받으면서 버텼었는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디즈니 말하면서 목 맥히신 듯 났습니다. 목이 맥히네 갑자기. 네 그렇고요. 지금 진짜 고민인 게 저는 애플 마소를 제일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엔비디아, AMD, 테슬라 이렇게 5개 그리고 디즈니가 6등인데 조정 올 때 나머지 지금 페이스북도 조금씩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진짜 궁금하네요. 혹시 좀 사연 같은 거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이게 지금 다들 어떻게 대응하시고 계신지 테슬라 더 주우시나요? 어떻게 여기서 뭘 주우시나요 여러분들 요즘에? 나이키도 죽고 계시나요? 나이키 5%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넣었습니다. 나이키는 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소가 더 빠지면 저는 마소도 좀 더 줄 생각이에요. 마소는 저한테는 약간 배당주 같은 느낌입니다. 약간 예적금 같은 느낌? 메타 추매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AMD도 하시고 테슬라도 좋은데 여기 있는 건 제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 시총 상위 10등. 그래서 진짜 지금 아마 제가 영상 올릴 때 또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변동성 엄청 클 것 같은데 우려와 불확실성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딱 걷고 나서 생각해보면은 진짜 여기 있는 주식들 너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단기 관점을 떠나서. 그러니까 진짜 떨어질 때 더 사놓으면 나중도 아니죠. 제가 봤을 땐 3개월, 6개월이면 내년에 야, 그때 또 그랬습니다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오미크론 이상한 바이러스 또 하나 얘기해가지고 조정받았는데 하면서 막 하하하 웃지 않을까요? 또 이때 사놓으면 좋게 봅니다. 여기 있는 주식들 잘 사놓으면 또 좋지 않을까. 지금 빨간불 막 들어오는 주식들도 보이고요. 이제 슬슬. 그럼요. 주식 뒤에는 회사가 있죠. 회사잖아요. 회사. 그쵸?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일하는 기업들이니까 좋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아, 그럼요. 이런 주식도 좋고 소목님 저는 따박따박 배당 나오는 주식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댓글이나 채팅창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부담 없는 수수료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모임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아도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만약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 한 주당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을 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